안녕하세요. 시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7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름은 초복, 중복을 지나고 막바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8월 7일은 입추, 가을이라는 낱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울 때 벌써 가을을 예견하고 추울 때 봄을 예견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월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정상하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하 시인은 진주여고를 졸업하고 현대시학에 등단하여 시집 내 비가 오면 입구가 생긴다, 사과를 들고 가만히 서 있다 등이 있습니다. 박금숙 시인은 정상하 시인의 졸지라는 시를 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인간 역시 이런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끝을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 없기에 공포나 외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라짐,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겁고 애달프다. 그냥 애달프고 슬픈 페이소스 정도가 아니라 그 비극의 10년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상하 시인의 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졸지, 정상하. 계단이 끝나고 거기서 누군가가 사라진다. 계단에도 구말리 먼 데가 있다. 밥을 먹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밥 속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서 쩝쩝 후루룩 날마다 먹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손가락 사이로 추르르 흘러내린 물같이 산맥을 넘어가는 바람같이 시크라면 꽃대를 세다가 누군가 사라진다. 꽃대만 남아 하염없이 흔들린다. 아픈 몸뚱이와 얼룩덜룩 밤을 새다가 제 몸뚱이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몸뚱이가 구천의 한가운데다. 노란 마을버스가 낮은 모퉁이를 돌아올 때 잎 떨어진 나무 그림자가 산비탈을 쓸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사라지고 그 옆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정상하 시인은 일신문학회 회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로의 꿈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에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초원로 대흥안령으로 갑니다. 정수일 선생님과 함께 걸었던
역사 기행길입니다. 내몽고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후에 박물관이 문 닫기 전에 서둘러 가려고 점심을 바삐 먹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의 냄새는 싫었지만 늘 따끈한 차가 있으니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가방 속에 멸치를 꺼내고 김도 조금 꺼내서 한 끼를 때웁니다. 어디서나 식성이 좋으신 정 선생님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무슨 음식이나 맛있게 드시는 것도 내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실은. 대역사가 강만길 교수님께서 화장실이 급하셨습니다. 종업원에게 레스트룸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강만길 교수님의 후배인 내 남편이 도와드린다고 나서서 종업원에게 바디랭귀지로 손 씻는 신용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하하 하는 표정으로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세면기 있는 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손사래를 치면서 다시 이번에는 바지를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을 안내하는 종업원입니다. 남편은 어쨌거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를 보고 나오신 강만길 선생님은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글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멕시코 공항, 터키 동부 등 영어가 잘 안 통하는 곳에서 남편이 자주 쓰는 수법이었는데 선생님은 그 무식한 방법이 더 잘 통하는 걸 모르셨나 봅니다. 그래도 레스트룸 정도는 종업원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은 측소라고 하면 선생님이 더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어느란 소통이 철칙인 것을 우리는 박장대소를 하고 또 웃었습니다. 적봉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들이 편년을 미리 짜서 만든 연표와 홍산 문화유적들을 많이 전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 전에는 열심히 보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유품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홍산에 올라 하태무 홍산에 닿았습니다. 붉은 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선 최초의 집터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곳저곳 훑어보다가 전망이 좋은 곳에서 정수일 선생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정수일 선생님 강의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우리는 이곳 중국의 역사 전쟁터인 홍산 문화를 보러 왔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첨예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 이곳은 중국이 제10차 5개년 계획으로 동북 공정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자국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탐색 작업을 계속해왔다. 알려져 있는 그들의 역사는 4대 문명인 황화 문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작 4000년에서 4500년 전 일인데 전설적인 삼항오제설을 역사의 현실로 부각시켜 만년쯤 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랜 역사를 과시하려는 역사 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황하를 팠고 아무리 파도 더 오랜 시기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하모도를 팠지만 약간 더 연대가 올라가기는 해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다음에 찾은 것이 홍산 문명인데 황하보다 2000년, 하모도보다 1500년 전까지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라가는 실제적인 유물이 나왔다. 옥룡, 봉황새, 새석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가장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와의 문제였다. 구당서에는 조양이 고구려의 국제무역도시라고 적혀 있으며 홍산 문학으로 200km까지 아우르고 있었으며 북경 북쪽 난하까지 고조선의 영토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고씨는 삼항 오제 황제의 후손인 고양씨이고 그의 후손은 동이족이며 고조선의 고주몽은 황제의 후예로 전한다. 그들 유물 중 가장 많이 우리와 꼭 같은 것은 성모기, 성모제, 석관묘, 청동 비파, 동금,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웅녀, 훈춘에 있는 웅녀상, 마늘과 쑥 등이 있다. 특히 이 홍산 문명이 우리의 한족 문명임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매장 문화이다. 홍산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목의 돌무덤인데 돌을 쌓아 묘실을 구성하는 적석청과 돌판을 잘라 묘실벽을 짜는 석관묘가 대능하 상류지역 여령성 무화탕 유적에서 발굴되었다. 중국의 화화족은 땅을 파서 묘실을 만들고 시신과 유물을 안장하는 토강묘였고 주나라 시대에 들어서서 나무로 관을 짜서 묘실을 만드는 목감묘가 유행했다. 역사에서 홍산 문명과 동일한 성묘계의 묘증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고조선이며 고조선의 전 단계인 홍산 문명은 고조선의 선조들이 이룩한 문명이라고 볼 수 있다. 돌을 이용해 구조물을 축제하는 방식이 고조선 이후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에도 계속해서 개성되는 한민족 고유의 풍습이기도 하다.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오랜 역사의 홍산 문화는 우리의 고대 문명과 같은 것임을 입증한다. 중국은 궁여지책으로 조상을 고씨로 정하며 편년을 먼저 정해놓고 유물을 보여주지 않고 2km 밖에서 접근 불가능하게 한 뒤 고구려와 같다고 말하면 그것은 따라서 한 거라고 모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홍산 문화로 농경 문명을 가리키는 운막, 집터 등을 증거로 내놓으면 현재 가장 오랜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 문명보다 앞선 7, 8천년의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알리는 그들의 의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전쟁 속에서 더 늦기 전에 문화층을 파보고 우리의 것을 내놓을 과학적인 증거품을 발굴해야 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흙을 파보고 문화층을 파서 매장 유물을 측정해 보는 방법이 가장 신뢰성이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발굴해 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지역이다. 우리가 대흥안령을 넘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역사의식을 고취하여 적봉의 홍산 문화의 실체는 적어도 우리 문화와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간 문화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적봉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하던 버릇으로 홍산을 오르다가 조약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붉은 빛깔의 돌 뒷면이 하얗게 생긴 작은 조약돌입니다. 또 하나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봉을 오르는데 돌이 붉고 뒷면이 하얀 것이라니 짝퉁을 잘도 만들고 멜라미니 등 과자를 만들어 팔고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 파는 중국인의 습성, 역사까지도 뒤흔들어 짜 맞추기를 꾀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홍사는 정말 진짜일까? 갑자기 이들이 자연까지도 거짓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붉은 돌 가짜 같아요. 이봐요, 이 돌. 안쪽은 하얗잖아요. 사람을 시켜 칠을 했거나 헬리콥터로 붉은 물감을 뿌려서 만든 건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시며 내가 전하는 돌덩이를 보시더니 씩 웃으시며 휙 던져버리십니다. 한참 있다가 가만히 오셔서 돌 한 덩이가 한 색깔만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있지요. 그래도 우린 홍산도 스프레이로 붉은 물감을 뿌리면 같을 거라고 우기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중국놈들 같으니라고. 저녁 후 과일 가게에서 홍시를 샀는데 나누어 먹을 거라고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러서 다 깨어지고 엉망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타월 한 장 위에 감들을 겨우 얹어놓고 그릇에 퍼담아 떠먹게 만들어두고 타월 한 장은 미끄러운 샤워실 바닥에 깔고 샤워를 했습니다. 다림작이 통요로 가면서 아마도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될 것이라며 정수일 선생님은 하루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일정에 있는 것은 다 소화하시겠다고 무리해서 일정을 짰으니 시간을 엄수하라고 7시 30분에는 틀림없이 떠나야 한다고 자꾸만 닥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먹지 말고 새벽에 떠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아니지 가서도 기사도 쉬어야 하고 최 부장도 강 대표도 쉬어야지 하면서 생각을 고칩니다. 아침에 광장에서 좀 걷다가 식사하고 키를 반납했는데 타월 한 장이 없고 한 장은 물감이 묻어 못 쓰게 되었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감을 닦은 게 확실함으로 물감이 든 건 인정하지만 타월 한 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을 야단쳐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샤워실 바닥에 깔았던 걸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샤워실 바닥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종욱은 눈에 타월이 거기에 내동댕이 친 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도 물감 묻은 건 인민폐 30원이나 내라고 합니다. 감 20원어치 샀는데 타월값 30원을 물어내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시를 터졌어도 다 드셔야 한다면서 비싼 홍시 맛있게 드시라고 강요했습니다. 다 물러 터진 홍시를 비싼 값에 팔다니 나쁜 중국놈들. 나누어 먹을 거라고 남을 위하는 일이 이렇게 성가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따져보지 않고 덜렁 사는 내 행위는 어디 가도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파림자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최 부장의 내몽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래처럼 낭낭합니다. 빨래를 하면 비가 온다고 징기스칸이 출정 나갈 땐 빨래를 못하게 했다 합니다. 빨래를 널어두면 남자가 있는 집이라고 남자는 빨래를 걷고 들어와 여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초원에서 양을 치다가 조약돌 하나 얹어놓고 너무나 외로워서 또 하나 얹어놓고 기원하는 일이 많고 많아 또 조약돌 하나를 얹고 조약돌은 산을 이루고 기도처가 되었답니다. 젊은이는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고 늙은이는 거기서 신을 향해 빌던 곳 초원에 쌓인 돌무더기 오봉산 한족은 딸을 낳으면 기뻐서 쌀밥을 해먹고 내몽고에서 딸을 낳으면 양 500마리 재산이 날아간답니다. 딸 하나로 기쁨과 슬픔이 바꿔지는 세상. 아들 셋은 양 1,500마리 부자가 되고 딸 셋은 양 1,500마리를 잃게 되는 서름에도 아이는 커서 양치기가 되고 아내를 맞아 결혼해야 양 500마리 얻고
아내와 함께 양을 치다가 아이 낳아 또 양치기를 만들고 오직 희망은 양이라 합니다. 꿈도 양이라 합니다. 아파도 양고기의 술, 슬프도 양고기의 술, 양고기 술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합니다. 드넓은 초원, 드높은 하늘, 초원을 달리는 호연지기로 산답니다. 내몽고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림자기로 왔습니다. 요나라 태조 마을 마보의 동상이 서 있는 도시, 요나라의 첫 수도였던 곳 파림자기입니다. 파림자기의 박물관은 점심시간으로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요나라 상당궁터에 섰습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학은 참 미미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고 북쪽에서는 근대학만 죽도록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벌판에서 행해진 우리의 고대사는 발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고작 1933년대에 러시아의 학자가 고구려성과 중국성을 비교하며 우리의 성은 기다는 돌로 되어 있고 성의 형태는 삼면에 서서 돌아오는 형태의 치성이었고 중국의 성은 바늘형으로 동벽을 쌓았으며 흙으로 다 쌓았다는 발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의 문화가 그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시의 러시아나 일본인들이 연구했던 것 이상으로도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접근 자체의 어려움이기도 했고, 그러니 자연히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오래된 사람들은 이 파림자기에 있는 성을 고려성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수일 교수님의 추측으로는 먼저 고구려성이 있었는데 요나라가 그 뒤에 이곳에 성을 쌓지 않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성은 남북성으로 길게 8.5km, 제일 높은 곳이 7.5km, 문은 40개쯤 있었다 합니다. 우리는 북섬 쪽 언덕에 서서 망연히 성의 테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서서 다만 구경꾼이 된 것만도, 이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만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가슴 아파야 했습니다. 들어 고구려 연구사 학회팀이 다녀가긴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들인들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질 게 아니겠느냐고 위로를 하면서 노인들이 길에서 앉아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고구려 파림자기 상경궁 빈터에서 동서남북 빙 둘러봐도 산이고 들판이다. 드문드문 포플라가 서 있고 들판 자옥이 정오의 햇살이 뜨겁다. 언덕배기로 오르는 반들반들한 자갈길을 걸어 차가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수레가 지나던 길을 건너 옛 궁궐터라는 작은 표지석을 읽고 옛일을 상상한다. 저 멀리 40개의 성문으로 젊은 아낙과 남편들은 삶을 짊어지고 그 문을 걸어서 들어왔으리라. 갓난 아이가 태어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죽어가고 고단한 나날들이 지나면 아름다운 날도 오겠지. 그들은 꿈꾸며 하루를 살아갔겠지. 지금처럼 노인들은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듯 낯선 광경을 보듯 망연히 지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리라.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가장 한가롭게 앉아서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언제나 싸움으로 들끓는 세상, 전쟁, 평화, 전쟁, 평화. 그 짧은 기간의 연속으로 오늘에 서다
옛일은 까마득한데 아 고구려여. 들려드리는 노래는 시크릿 가든 때로 비가 올 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